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산구 식도염의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내과 질환 중에서 식이요법이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대놓고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알레르기 질환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호산구 식도염의 식이요법이 얼마나 특징적이고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슨 교과서에서는 성분식이요법, 그 다음에 피부 반응 검사에 의한 제거요법, 아니면 경험적 제거요법,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거요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흔하게 우유, 달걀, 밀, 땅콩 이런 것들이 호산구 식도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혹은 4가지 식품군을 제거하는 식이 제거요법이 있는데 우유, 밀, 달걀, 땅콩, 콩류, 해산물, 땅콩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거기서 해산물과 땅콩을 제외한 앞에 4가지만 제거하는 그런 경험적 식이지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경험적 식품 제거 방법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 식이요법을 시작하면 조직학적 개선 효과가 무려 4분의 3 정도의 환자에서 75% 정도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성인 모두 효과가 있었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6가지 식품을 제거한 굉장히 많은 식품군들이죠. 이런 걸 제거한 환자들 중에 85% 환자들은 나중에 이제 유발 검사도 해보니까 단지 1개 혹은 2가지의 음식들에 한해서만 이게 호산구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제거요법을 하고 나서 다시 유발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치료 방법이 바로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이후에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6가지 제거하는 이 식이요법이 치료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효과가 좋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봐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4가지 식품군을 제거했을 때는 반절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었고 여기 2가지 음식군을 제거했을 때는 40%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데에선 6가지는 대략 뭐 70에서 75% 정도 조직학적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4가지 식품을 제거했을 때는 54%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탑다운 이제 세라피가 뭐냐, 어프로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6가지 음식군들을 이렇게 모두 다 제거를 해보고 그 다음에 4가지 음식군들을 제거를 해보고 2가지 음식군들을 제거를 해본다는 거죠. 즉 여기서 6가지 중에 이 피쉬와 이 해산물류와 너츠 이런 것들을 다시 유발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먹어보니까 괜찮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계란, 뭐 소이 이런 것들까지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라고 해서 점차 점차 환자에게 음식을 더 추가를 함으로 인해서 환자의 증상 여부와 내시경 소견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어떤 호전 여부를 확인을 해본다는 거죠. 그에 반면에 이제 스텝업 세라피라는 거는 먼저 일단은 2가지 음식군만 제거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2가지를 또 제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가지를 이렇게 제거하는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시경도 여러 번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 스텝업 세라피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 내시경도 뭐 이 스텝업을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스텝업 세라피가 오히려 더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각각 이제 6가지 식품군을 제거하고 아니 2가지를 제거하고 4가지, 6가지를 제거했을 때 물론 많이 제거하는 쪽이 오히려 효과는 좋겠지만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렵겠죠. 그래서 이 경험적 식품 제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방법이고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에 의한 식품 제거 방법이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 사실 물론 이제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나왔던 경우를 가지고 이제
식품 제거를 할 경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3분의 1 정도밖에 조직학적 개선 효과가 없었고 이마저도 굉장히 결과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요법은 경험적 제거요법을 뭐 요즘에는 스텝 다운보다 스텝 업이 선호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장기간 이렇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피부 반응 검사에 의해서 뭐 알레르기 내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푸드 알러지는 이 결국에는 음식이 우리 몸에 소화됨으로 인해서 변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피부와 어떤 코릴레이션과의 인과관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발 검사인 거죠. 그래서 제거 유발 검사가 이제 푸드 알러지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검사인데 그것처럼 호산구 식도염에서도 그 피부 반응 검사의 어떤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성분 식이요법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퀴드, 액체로 된 이제 캔 음료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싱글 아미노산이나 카보하이드레이트나 미디움 체인 페리 엑시드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이거는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다라고 되어 있고 뭐 여기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효과가 무려 90%까지 조직학적 개선의 효과를 이끌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마찬가지로도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지만 굉장히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브릿지 세라피로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치료에서 A라는 치료에서 B 치료로 넘어갈 때 이 중간에 다리 브릿지 세라피로서 잠깐 써볼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이요법에 관한 비교를 보시면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간 어떤 경험적 회피요법이나 아니면 피부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그 음식을 피하는 그 식이요법 자체가 우리가 드러그 프리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오랫동안 먹는 데 있어 그 특정 식품군들을 제거하고 사는 데 있어서 삶의 QOL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걸 중간에 잠시라도 멈추면 다시 재발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뭐 약값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PPI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면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성분 치료법 같은 경우에서는 무려 이펙티브니스가 90%, 그 다음에 피부 반응 검사에 의해서 양성이 나온 경우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펙티브니스가 4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6가지 식품군을 모두 제거하는 이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75%에서 72%에서 75% 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성분요법은 가격도 비싸고 그걸 장기간 먹기도 어렵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피부 반응 검사, 그다음에 경험적 제거 죄송합니다. 경험적 제거 방법에 의해서 제거했을 때 이런 조직학적 개선이나 뭐 증상의 개선 이런 것들을 많이들 가지고 왔지만 문제는 이 식이요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굉장히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호산구 식도염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시경적 치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